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유종의 미를 장식하게 된 안드로이드 8팀 민밋입니다. 마지막인 만큼 더 힘내서 발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 민밋은 안드로이드의 금범님, 찬미님, 백엔드의 세찬님, 다정님으로 구성되어 있고, 저는 발표를 맡은 안드로이드의 이혜림입니다. 저희 조의 발표 주제는 캘린더 어플로 사용자 경험부터 개발자 경험까지 고려하는 법입니다. 우선 저희 어플이 어떤 서비스인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플의 서비스명은 민밋입니다. 저희 어플로는 일정을 추가하고 일정에 대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팔로우하고 친구의 캘린더로 놀러 갈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의 일정을 공유하고 일정의 타인을 초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의 참여자들과 다 함께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소셜 기반의 캘린더 어플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 테스터로 등록하시면 저희 앱을 테스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앱을 아직 다운받지 않은 분이 있다면 지금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PPT 화면 오른쪽 위에 QR코드를 남겨둘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우선 저희 민미팀이 개발 프로세스를 정하고 개선해 나가면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드 리뷰에 대해서입니다. 개발 중에는 데브 브랜치를 디폴트 브랜치로 설정했기 때문에 해당 브랜치를 보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PR을 통해서만 데브 브랜치에 머지될 수 있도록 했고, 일관된 코딩 컨벤션을 유지하기 위해 한 명 이상이 리뷰를 달아야 머지할 수 있는 규칙을 세웠습니다. 이를 통해 일관된 코드를 작성하고 자신이 작성한 부분이 아닌 코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었습니다. PR을 날리는 시간이 대체적으로 늦은 시간인 경우가 많았고, 이 때문에 리뷰를 즉각적으로 주고받을 수가 없어서 소통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스크럼 시간이 끝난 후에 각 분야별로 모여서 모닝 리뷰를 진행했습니다. 모닝 리뷰를 통해서 즉각적인 피드백이 오갈 수 있었고, 또 고민 사항이나 해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하고, 필요하다면 페어 프로그래밍까지 진행하면서 다 같이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코어 타임 중에 협업을 진행한 방법입니다. 저희 팀은 코어 타임에 모두 궤더에 모여서 각자의 자리에서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개발 과정에서의 소통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상태 메시지를 설정해서 별도의 메시지 없이 서로의 상황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매일 궤더 타운에 모여서 스크럼을 진행했고, 팀워크를 증진하고 상쾌한 하루를 시작하자는 취지로 보드게임을 하면서 스크럼을 마무리했습니다. 의사결정 또한 궤더 타운에 투표소를 설치해서 의견이 엇갈려서 시간이 지체될 경우에는 빠르게 투표를 거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개발 프로세스를 프로젝트에 점진적으로 적용시킨 결과 이슈가 닥치는 속도가 유의미하게 개선된 것을 화면의 그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여기서부터는 저희가 개발하면서 고려했던 사용자 경험과 개발자 경험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려 합니다. 우선 사용자 경험을 고려하여 개발한 경험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어떻게 사용자 기기의 시간대에 대응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처음에는 국내 사용자만을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시간대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국내 사용자라고 하더라도 각자의 환경에 따라서 다른 타임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과 일정을 공유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해당 일정의 절대적인 시간이 각 사용자의 기기에 맞춰서 표시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구현 당시 안드로이드 팀원들의 에뮬레이터 기기 설정 시간이 모두 달랐는데요. 타임존 대응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의도하지 않은 시간대에 일정이 생성되는 원치 않는 결과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내에서 시간과 관련한 데이터를 다루는 명확한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다음과 같이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우선 서버 IO는 DB의 시간대인 UTC를 기준으로 합니다. 앱 내에서는 롱 형태의 에포크 밀리를 시간 데이터로 사용하기로 정했는데, 이를 통해 로컬 DB에 타입 컨버팅 없이 저장할 수 있으며 컴페어러블한 타입을 통해 비교 연산으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게 했습니다. 어, 타임존 변화가 필요할 때는 자바 타임 API의 존 데이트 타임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였습니다. 캘린더 어플인 만큼 날짜와 시간 관련 연산이 자주 사용되기 때문에 앱 패키지의 최상단의 확장 함수들을 정의하였고, UI나 서버 IO시 시간 데이터를 문자열로 변환하기 위해 사용되는 포매터들도 미리 정의해두고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규칙을 명확히 정립하고 관련 UT를 작성하면서 팀 내에서 같은 이슈로 고민하는 일이 없어지게 됐고, 또 저희 앱을 다국적 지원에 한 발 더 가깝게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오프라인 상황에서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능을 고민했습니다. 저희 서비스는 주로 API 호출을 통해 로직을 처리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상황에서 네트워크 연결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오프라인에서도 모든 기능이 제공되는 내장 캘린더 앱처럼 저희 앱도 기본적인 캘린더 기능을 오프라인에서 제공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선 오프라인에서 캘린더 조회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네트워크가 연결되었을 때 서버에서 가져온 일정을 로컬에 저장해두고 오프라인 시에는 로컬에 저장된 일정을 가져와서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일정 추가, 삭제, 수정에 대한 오프라인 처리도 고려해 보았는데 저희가 처음 고안한 방법은 오프라인 시 로컬 DB에 변경된 일정을 저장해 두었다가 네트워크 연결이 다시 활성화되면 에딧 디스턴스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서버와의 차이를 구해 변경된 일정을 업로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을 사용할 경우 동기화와 관련한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오프라인 상태에서 일정에 대한 수정이 발생한 후 네트워크 연결 없이 로그아웃된다면 해당 데이터들은 모두 삭제됩니다. 또한 다중기기 상황에서의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데 대한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하며 어플의 특성상 사용자가 아닌 타인에 의해 일정이 수정될 수 있는데 이것을 판별하기 위한 별도의 플래그가 또 필요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의 기준이 되는 데이터베이스가 로컬 DB가 되고 서버 DB는 백업이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희 서비스는 소셜 기반의 어플이기 때문에 서버 DB가 기준이 되는 게 맞다고 판단했고 결국 이런 동기화 문제들로 인해 오프라인에서 일정 추가, 삭제, 수정 기능을 제공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오프라인에서 제공할 수 있는 또 다른 기능을 고려했고 일정 알림을 서버가 아닌 로컬 DB를 기반으로 앱에서 직접 노티피케이션을 보내는 기능을 구현하기로 했습니다. 음. 저희가 오프라인에서도 일정 알림을 주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은 알람 매니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알람 매니저의 경우 도즈 모드에서도 실행될 수 있고 정확한 시간에 실행되는 것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알람 매니저를 통해 노티피케이션을 띄워주는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알람 매니저의 특징 중 하나는 휴대폰이 껐다가 켜지면 기존에 설정된 알림들이 모두 해제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브로드캐스트 리시버에서 휴대폰이 켜졌을 때 발생하는 부트 컴플리티드 액션을 관찰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만약 재부팅 액션이 관찰되었다면 알람을 새롭게 등록하는 방식으로 재부팅 후에도 사용자에게 일정 알람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 앱은 반복 일정을 지원하기 때문에 1년 동안 매일 반복되는 일정을 3개만 설정해도 매번 재부팅 시에 1000개 이상의 알람을 새로 등록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정을 불러와서 한 번에 등록하는 것은 앱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일정을 한 번에 등록하지 않고도 사용자가 알림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알람 매니저에 두 가지 유형의 알람을 등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구분을 위해 알람 A, 알람 B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알람 B는 사용자가 설정한 일정의 알람 시간에 정확하게 울리는 종류의 알람입니다. 브로드캐스트 리시버에서 알람 B 유형의 액션을 관찰할 경우 바로 노티피케이션을 만들어서 사용자에게 일정 알람을 띄워줄 수 있습니다. 알람 A는 사용자가 새롭게 로그인하거나 기기가 재부팅되었을 때 등록되는 유형의 알람입니다. 해당 알람은 하루마다 반복되며 브로드캐스트 리시버에서 알람 A 유형의 액션이 관찰될 경우 해당 날짜를 기준으로 8일 뒤까지의 일정을 받아와서 해당 기간의 일정 알림에 대해 알람 B를 등록합니다. 일정을 받아오는 기준을 8일 뒤로 설정한 이유는 사용자가 일정 알림을 지정할 수 있는 시간이 최대 일주일 전이기 때문에 엣지 케이스를 고려해서 모든 일정을 놓치지 않고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사용자는 많은 일정이 있더라도 안전하게 모든 알림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다음부터는 세찬님께서 백엔드 분야에서 고려했던 사용자 경험과 개발자 경험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잘 들리시나요? 어, 네네. 네. 안녕하세요. 마지막 발표를 맡은 백엔드 캠퍼 차세찬입니다. 밋밋의 캘린더를 구현하며 가장 중요한 고민은 일정 공유와 반복 일정 설정이었습니다. 일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며 제목, 날짜, 공제와 같이 일정 소유자만이 설정할 수 있는 것과 색, 메모, 공개 여부와 같이 개인별로 설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일정의 반복 설정을 추가하고 일정을 공유할 경우에는 해당 일정 아이디를 공유하려고 했지만 이 두 가지 내용을 하나의 테이블에 저장하게 되면 정교화를 해치게 되었고 일정 소유자가 주요 내용을 수정할 경우에는 해당 일정을 모두 찾아 하나씩 변경해줘야 했습니다.
이에 데이터 중복을 최소화하고 관리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 이 두 가지 속성을 나누었고, 결과적으로 일정에 대한 정보를 이벤트 멤버, 이벤트, 그리고 디테일 세 가지 테이블에 나누어 저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반복 일정과 관련된 고민입니다. 기존의 캘린더와 최대한 유사하게 만들고자 내장 캘린더에서 반복 일정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실험했습니다. 반복 일정을 하나만 수정 삭제할 수도 있고 이후 일정의 변경 사항을 모두 적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중간에 반복 정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반복 일정이 두 개의 반복 일정으로 나뉘기도 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반복 일정을 업데이트하는 경우 해당 일정에만 적용할지 이후의 일정에 모두 적용할지 사용자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일정에 모두 적용할 경우에는 피드가 존재하지 않는 일정만 삭제하고 추억 보존을 위해 피드가 존재하는 일정을 남겨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초대에는 여러 개의 상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대 중 거절, 수락, 에러, 그리고 만료와 취소 같은 상태가 대표적이죠. 단순하게 초대와 거절 상태로 끝낼 수 있었지만 언제 초대가 취소되거나 거절되었는지, 언제 수락하고 다시 나갔는지 알기 위해서는 모든 상태값을 저장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FCM 방식을 통하여 알림을 전송하기 전 인바이트 테이블에 새로운 엔티티를 삽입하고 다음 로직을 통하여 현재 초대 상태를 변경하여 알림을 처리했습니다. 이 방식을 사용하여 맵단에서 현재 알림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새롭게 초대를 보내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개발자 경험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대용량 데이터 처리 속도에 관심이 있고 이를 개선하려고 했습니다. 처음 저희 서버는 반복 일정을 생성하고 삭제하는데 처리 속도가 굉장히 느린 편이었습니다. 1970년부터 2038년 1월까지 타임스탬프 범위 내에서 대략 25,000건 정도의 반복 일정을 추가하는 요청 테스트를 진행하였을 때 서버가 다운되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커리를 확인해 본 결과 저희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세이브에 배열로 엔티티를 저장하더라도 생성되는 일정의 개수만큼 인서트 쿼리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세이브 대신 인서트 메서드를 통해 벌크 인서트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결과 로컬에서 한 달간의 반복 일정, 즉 30개의 일정을 삽입하였을 때 응답 속도는 2.3초에서 450ms로 80% 정도, 1년간의 반복 일정을 삽입하였을 때 응답 속도는 25초에서 600ms로 약 97.6% 정도 단축되었습니다. 25,000건의 반복 일정 추가에도 시간은 조금 걸리는 편이었지만 서버가 다운되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고 약간의 시간이 흐른 후 모든 일정이 잘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개발에 도움을 주는 환경을 구축하기입니다. 지속적으로 꾸준히 어떤 일에 몰두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그 일을 계속 진행하려면 진행하는 데 불편함을 주는 것들을 개선하면서 나아가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팀에서 개발하기 위해 포스트맨이라는 툴을 사용했고 이때 불편하고 귀찮은 점이 많았습니다. 여러 불편한 점 중 가장 큰 것은 사소한 토큰을 계속 갱신하고 요청에 집어넣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코드를 사용하여 저희 서비스에서 사용되는 두 가지 토큰을 환경 변수로 저장하고 다른 요청에 사용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불편함이 해결될 줄 알았지만 액세스 토큰이 만료될 때마다 다시 로그인 리퀘스트를 실행시켜야 하는 또 다른 불편함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불편함을 또다시 해결하고자 프리 리퀘스트를 사용하였습니다. 프리 리퀘스트는 특정 리퀘스트가 실행되기 전 동작하는 스크립트로 다음 코드는 액세스 토큰이 만료되었는지 확인 후 만료되었다면 새롭게 액세스 토큰을 갱신하고 환경 변수에 저장하는 로직입니다. 이런 불편함을 느끼고 해결하는 것으로 지속적인 개발에 몰두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개발을 진행하면서 또 다른 불편함 중 하나는 서버에 에러가 발생해도 곧바로 알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여러 에러를 인지하는 방법 중 아주 고전스러운 방법이지만 로거를 틀어놓고 개발 시간 내에 항상 관찰하는 법을 선택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데이터도 프로메테우스나 그라파나 와탭 같은 모니터링 툴을 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이지만 시간적인 여유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편함은 계속되었고 결국 간단한 슬랙 노티봇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슬랙 API에서 웹훅을 이용하기 위한 앱을 만들어 서버 환경 변수의 URL을 저장했고 다음과 같은 인터셉터를 만들어 500 이상의 에러가 발생한다면 슬랙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에러가 발생했을 때 다음과 같은 양식으로 전달되며 백엔드 캠퍼에게 에러가 발생한 URL과 에러 메시지를 전달하여 곧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불편한 개선은 GitHub 래프에 푸시된 코드를 서버에 자동으로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GitHub 액션을 통한 자동 배포입니다. GitHub 액션을 선택한 이유는
러닝 커브가 낮고 또 다른 서버 자원이 필요하지 않아 빠르게 적용할 수 있어 선택했습니다. 특정 브랜치에 푸시되고 나면 GitHub 액션이 동작합니다. 첫 번째로 NCP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빌드된 도커 이미지가 푸시되고 이후 SSH를 이용하여 서버의 이미지를 다운받고 네스트와 엔진X를 재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민미체 목표와 달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목표한 것들을 완벽하게 지키지는 못했지만 6주 동안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활발한 소통과 지속적이고 열정적인 개발을 통해 꾸준한 커밋 그리고 적절한 협업과 분업을 이루었고 사용자 경험과 개발자 경험을 집중적으로 생각하면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민미세 서비스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지막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Q&A로 넘어가겠습니다.